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음 달이 이제 9월달, 그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벌초들은 주말에 벌초하느라 차들이 좀 많이 교통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주말에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마음도 조금 또 불편하기도 하죠. 주식하는 분들은 뭐 주가가 빠지면 항상 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중요한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과 연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시장에서 체크할 핵심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셀트리온에 또 체크할 핵심 부분, 요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정된 건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우리가 주말에, 그죠? 일요일 날 또 수급을 체크하잖아요. 수급을 보니까 그렇게 뭐 수급적으로 조정받았지만 공매도들이 크게 매도한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짠챙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사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후원을, 이런 와중에도 후원을 해주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혼자서, 그죠? 두 개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글을 좀 쓰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 하면요, 성함도 이게 밝히지 않고 떨어져서 미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힘내요 셀트건,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미안하다, 힘내라 셀트건, 누굴까? 근데 그 금액을 좀 크게 보내주셨네, 그죠? 누군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딱 이제 두 번 후원이 왔는데, 떨어져서 미안요, 힘내요 셀트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금액이 좀 크게 왔어. 그건 우리 셀트건 힘내라고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요. 자, 주식 떨어져서 미안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미안한, 제가 금요일날 주식을 제가 자꾸 그 셀트에 대해서 리딩을 했는데 미안한데 제가 미안해야 되지, 우리 그죠, 투자자가 미안할 건 없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굴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후원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20만 회복을 위해서, 아시겠죠? 공매도가 주말에 막 엄청나게 지금 최고로 보내는 것 같아요. 한 300원. 300원이나, 그죠? 300원이고 300번. 1원으로 300번이거든요. 휴대폰이 불이 나네, 불이 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죠? 여러분들 속상할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이건 뭐 참. 자, 오늘 나스닥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니까, 금요일에 우리 셀트하고 비슷해요, 그죠? 나스닥도 장대 연봉. 금요일날 코스피는 강보합이었는데, 어쨌든 셀트는 장대 연봉이었잖아. 나스닥도 장대 연봉.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나스닥의 이 흐름과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니까요, 셀트가 한 달 정도 앞선다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죠?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한 달 정도 앞서서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 부분을 이따가 또 셀트 차트를 보면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언론에서는 주가 빠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둥둥. 끝난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어디 파월 의장이 뭐 9월 달에 금리, 그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한다고 했어요. 자, 요거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잭슨홀 연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었죠. 뭐 소폭도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그 뉴스는 그 이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그죠, 기업들 그 회계 감독권의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우려감은 사라진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호재가 되면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일본 몇 개 기업들이 그죠 나름대로 양호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부분에서도 그 7월달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죠 물가 지수가 이런 이제 PC라고 하죠. 이게 이제 6.3%로 전달의 6.8%보다도 한 0.5% 정도, 그죠? 낮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는 PC도 마찬가지로 4.6이 나왔죠. 전달에 4.8이었는데, 그러니까 거는 PC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건 식품하고 에너지 쪽을 제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어쨌든 6월달보다는 감소하는, 이런 뭡니까?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약간 지금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정점이라는 부분. 물론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뭐 8월 달에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9월 13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가서 만약에 뭐 8.5 밑으로 뭐 8%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죠? 9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0.75가 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이 0.75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 또 그동안의 비둘기적인 그런 작년까지만 해도 비둘기였던 우리 파월 의장이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작년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죠? 이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부분 완전히 그러니까 엎드려진 물버린 상태잖아 지금은. 여기에 대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이런 또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월 의장의 물론 인플레이션 수치는 그죠 뭐 완만해서 환영할 만하지만 확신과 증거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인플레이션은 우려는 있지만 확신과 이건 아직 아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강경한 이런 뭡니까 그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이제 흔들렸다. 또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했었으니까 그죠? 뭐 FOMC 의사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벗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럴 것이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발언적인 부분에서 매파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그죠? 유지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0.5 부분도 높은 수준이니까 사실은요. 빅스텝도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어쨌든 9월 달에 이제 빅스텝 부분,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든 뭐 11월 달이든 0.5 한 번 더 가든지, 그죠? 아니면 0.25 시기에 이런 부분으로, 그죠?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빅스텝을 3번 받는다? 그거는 좀 저는 또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금리가 인상되는 걸 어차피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결국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3일 날 CPI 나오는 거 보고, 그죠? 그 보고 만약에 CPI가 또 올라가면 뭐 그때 0.75를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죠? 만약에 9월달, 8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한 8%대로 내려왔다. 그러면 0.5%로 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 이제 우리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MC라고 하죠. 그죠? CMC의 그 패드 위치를 보면, 워치를 보면은 지금 0.75가 60%, 그죠? 61%, 그리고 0.5%포인트가 39%로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금 어쨌든 한 2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부터는 0.75 쪽이 높다 보니까 또 어제는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역사는 조기 완화의 정책에 강력 경고를 했다. 뭐 이렇게 파월 의장이 아무튼 매파적인 발언을 왜 쏘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피크는 거의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자 그동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요 파란 색깔 121종 평균선을 어제 크게 깨버렸어요. 그죠? 크게, 가감하게. 장대 엉봉이죠. 나스닥이. 근데 이제 이 121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잠깐 어저께는 다시 또 뭡니까? 경기가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하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쪽으로 지금 기울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이종 평균선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방에 걸쳐 있는 게 11,900포인트의 이제 60일종 평균선이 있고요. 또 일봉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부분 자체가 12,100포인트대예요. 그죠? 12,100포인트, 12,000포인트대. 그래서 요 정도 12,000과 11,900에서는 미국이 다시 또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파월 의장의 잭스홀 연설 이전만 하더라도 120일 지키면서 안정을 찾다가 어제 장대 응봉. 그러면 이제 그 충격 여파는 이제 월요일 일 정도도 뭐 나올 수 있겠죠. 한다고 한다면 뭐 한 1900에서 2000 요 사이에서는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제가 셀터 부분도 이따가 차트 한번 보면 그런 현상이 잠깐 나오는데 그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마칠게요. 뭐 이거 제가 미국을 한다고 해서 그죠? 맞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장으로 와서 한번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체크,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도 우리 시장도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그죠? 체크하면서, 내가 중기로 투자하고 있는, 단기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단기는 그죠. 그러니까 중기 부분의 종목을 어떻게 이거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뭐 다시 뭐 금리를 앞으로 인상을 하고 나면 뭐 우리 시장도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지만 그럼 중기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에 외국인 수급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월달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선 7월달. 저 7월달에 외국인들이 자, 7월달에 외국인들이 얼마? 2조 3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7월달에요. 그죠? 기관들은 1조 6천억 팔았죠. 1조 6천억. 그죠? 개인들도 7월달에 9천억 팔았고. 자, 그 다음에 8월달 그럼 볼게요. 자, 아직 8월달 끝나지 않았지만. 자, 8월달을 보면, 8월달을 보면, 자, 8월달도 지금 외국인들은 26일까지, 그죠? 보면은 3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에 2조 3천억을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8월달에 지금 3조 2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월달보다도 8월달에 매수를 더 늘려나가고 있죠. 지금 9월달도 10월달에 매수 기조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상황, 어차피 외국인들이 잭슨홀을 뭐 모르고 있겠습니까? 금요일날은 뭐 잭슨홀의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몰라서 뭐 주식을 샀겠습니까? 목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8월달도 누가 팔았어요? 8월달도 지금 기관들이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9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물론 월요일 날 뭐 외국인이 좀 팔 수도 있고 그래. 항상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거부터 그래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만 딱 체크하면 돼요. 지수는 뭐 당연히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우리 좀 빠지겠죠. 그죠? 빠지니까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전체 시장에서 월요일 정도는 아니고 화요일 정도부터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기로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또 뭐 다른 타 종목들이 됐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진정되면 또 금방 올라올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비록 미국 시장을 좀 크게 하라고 했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요 외국인들의 수급만 체크하고, 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온 기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매도로 확 돌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수의 중기 투자 종목들을 흔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론 빠져야 시간이 더 없으니까 뒤에 할 게 좀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셀트로 오면 차트부터 한번 보고 할까요? 차트. 자, 나스닥 울봉, 장대 응봉이었죠. 자, 셀트도 보시면 금요일 장대 응봉이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나스닥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죠. 미국 시장도. 5월달, 셀트는 5월달에 저점을 찍고 5월달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5월달 바닥 만들고 6월달 상승 추세를 만들었죠. 어제 장대 응봉, 나스닥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럼 나스닥을 아까 제가 말한 60일 2평. 그럼 셀트는 60일 2평이면은 어디에요? 만약에 이제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지 않지만요. 18만 2천 원이죠. 그죠? 18만 2천 원. 18만 2천 원. 그러면 월요일 정도? 이 정도 한번. 그러니까 이 18만 2천 원대가 이제 뭐냐 하면, 저번에 7월 달에 박스권 하단 저점, 18만 원대 초반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그래서 올 5월 달 고점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하야하지 않지 않을까. 조금 더 짧게 본다면은 뭐 한 18만 4천 원 정도.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이든 뭐 화요일 날이든, 그죠? 한 18만 원대 초반까지는 어차피 미국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뭐 그쪽 한번 올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셀트가 8월 달에 오른 부분을 그대로 그냥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나스닥이 얼마였어요? 8월 달에. 8월 달 다 반납했어요. 이것도 나스닥도. 8월 달에 12,200포인트였죠? 그러니까 8월 달에 12,000 뭐, 한 300, 이 정도였거든요. 다 반납했잖아요. 셀트는 아직도 반납은 안 했어, 그래도. 그죠? 나스닥보다 셀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8월 달에 시작보다도 주가가 오래 있으니까. 나스닥은 깼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셀트가 전체 시장에 대비해서도 또 이따가 수급을 보겠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오늘 좀 약간 중요한 것만 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 제가 했죠. 월요일날 했고, 금요일날 했고. 자, 지난주에 봤더니 외국인들도 조금 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주도 조정이었죠. 그죠? 앞주. 앞주가 아니라. 그 앞주 약간 조정이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6만 1000주 매도예요. 뭐 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외국인들의 안에 속내 있다가 보겠지만 외국인들의 한 6만 1000주 매도. 기관들 3만 6000주 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식의 하락이고 조정이면, 그죠? 벌써 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았을 것이고, 기관들도 엄청나게 팔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프로그램 오히려 매수, 연기금 매수, 누구? 사모펀드와 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큰 폭의 하락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한다면 연기금과 외국계와 이쪽이 매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예요? 사모펀드와 투신이에요. 사모펀드는 1월, 2월, 3월 달에 주가 빠질 때도 얘들은 소폭의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올해는 수급을 가지고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시장도 변동성이 지금 올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또 셀트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크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딱 뭐냐? 셀트는 10년 공매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였잖아, 10년 동안. 그러니까 얘들이 물러나야지만이 셀트의 본질적인 성장에 뭡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들이 99,000주밖에 안 샀어요. 과거 같으면 개인들, 그죠? 몇십만 주 샀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8월 한 달을 보자고 그러면 8월 달에 어쨌든 뭐 주가가 등락 하락 이렇게 했으니까 8월 초에 오르고 8월 말에 좀 내리는 거잖아. 8월 중순 말에 그죠? 자, 8월 달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35만 주 매수입니다. 기관들 44만 주 매수예요. 어쨌든 8월 달에 오락 가락 8월 달에 뭐 8월 달에 똑같잖아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79만 주 매도잖아요. 거기에 누가 연기금이 40만 주 매수. 사모펀드, 여기서 만약에 사모펀드가 매도로 돌아서잖아요. 매도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5만 주 수준이에요.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5만 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결국은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수위 조절, 그죠? 올라가면 좀 누르고 또 내려가면 또 사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려가면 사서 올라가면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자, 여기 투신들, 보험들, 길 커봐야 20만 주 매수, 작아봐야 20만 주 매도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8월 달도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했다는 거, 개인이 팔았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그럼 결국은 좋았다가 그냥 갖다 바친 거지만은 결국은 누구예요? 수급적으로는 누가 틀렸습니까? 개인이 틀린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셀트의 6월 달부터 봐요.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으니까. 자, 본격적인 상승을 하면서 누가? 외국인들이 130만 주 매수해요. 그죠? 기관들 220만 주 매수해요. 개인들이 389만 주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셀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기서 개인들이 조금 또, 당연히 주가 조정받으면 개인은 또 약간 단기로 덤비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주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또 팔아버리거든요. 여기에 연기금이 170만 주예요. 다른 거 찾아야 되고, 사모펀드 2만 9천 주 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험 투신 보세요. 25만 주, 26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요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왜 그러냐면 4월 달, 6월 달은 주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니까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 4월 달은 왜 이걸 제가 체크하냐면, 셀트리온은 이제 사실은 3월 달부터 상승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때 눌렀던 게 뭐예요? 바로 테마스의 블록딜 물량이었죠. 그죠? 그럼 테마스의 블록딜 물량이 230만 주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게 아니었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거의 최소한 400만 주 넘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4월 달부터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하락 등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들이 195만 주 매수해요. 그 200만 주 매수죠. 기관들 220만 주 매수해요. 개인들이 그 이후에 블록딜 이후에 개인들이 460만 주를 팔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차명 계좌 물량이 거의 뭐 한 2, 300만 주는 차지할 것이고 2, 300만 주는 차명 계좌 물량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차명 계좌가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10년 전에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거 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뭡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해면 그러면 230만 주 더하면은 외국인들이 300만 주 샀다는 뜻이에요. 쇼커버를, 그죠? 어쨌든 사들였다는 뜻이잖아요. 자, 개인들이 410만 주 팔았어요, 올해. 그럼 올해는 제가 최소 개인들이 500만 주, 600만 주 판다고 그랬죠. 아직 하반기 남았으니까. 그죠? 최소. 기관들 180만 주 매수. 누가? 연기금이 138만 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연기금의 수급도 그렇지만은,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셀트의 수급 구조가 쉽게 꺾일 수급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공매도 싸움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도강 하시는 분들, 전달 똑바로 해주세요. 막 이상하게 쓸데없는 말 가서 하지 말고, 목표가가 이렇고, 다음 주, 월요일날 16만원 빠진다고, 그런 유튜브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11만원 빠진다는 등,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수급만, 제가 말하는 것만 전달해줘. 그냥 그렇게. 그쪽,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아시겠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고치지 말고, 내가 할 말은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외국인들, 요거는 제가 왜 이제, 드리려 하면,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어떤지, 시장이 어떤데 셀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셀트 혼자만 냅다 그냥 야, 좋습니다. 수급 좋네요. 이게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 어떤데 셀트는 이렇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코로나와 연관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셀트처럼 보고 있는지, 그죠? 보니까 외국인들이 SK바이오 사이언스를 올해 186만 주 팔았어요. 물론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이것도 고점이 한 30몇만 원 갔었죠. 그죠? 지금 12만 원 정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주식은 개인들이 죽으라고 삽니다. 셀트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개인들은 뭐냐 하면, 셀트는 반대로 팔고 앉았고, 바이오 중에서 쌈바는 셀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쌈바는 연동을 보셔야 돼요.
공매도 주초해드리니까.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거 알면은 누가 셀트를, 가지고 있겠어요. 또 누가 안 팔겠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186만 주 팔았죠, 올해. 개인들 310만 샀습니다. 기관들 130만 주, 그죠? 뭐,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다른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삼반만 빼놓고, 쌈바야 뭐, 그런 물량이 통밀량이 없으니까. 그죠? 검은 머리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그만큼 바이오 쪽이 취약하다는 뜻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는 아까 앞에 뭐였어, 이거 봐. 셀트는 정말 되죠. 블록딜까지 했는데 이렇다니까? 블록딜 230만 주. 외국인들? 그러면 300만 주 샀다는 거야. 개인들 410만 주 팔고 있잖아요. 연기금 받죠? 이게 SK하고 정반대잖아. 그죠? 이걸 이해하시고, 전체 시장 부분도, 자, 삼성전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전체 시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1억 3천만 주 매도예요, 올해. 그리고 기관들 1억 1천만 주 매도예요. 개인들이 2억 3,600만 주 매수입니다. 이런 시장이에요. 바이오 앞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봤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봤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최근에 오른 부분, 조정받는 부분, 앞으로. 그래서 제가 셀트가 주저주라 하는 거야. 미국 시장도 나스닥도 따라 움직이잖아. 그죠? 셀트가 못 가면 시장 못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셀트 조정받으니까 미국 어제 급락해버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따라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짧게 들어갈게요. 자, 지난주에 8월 22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가 주식 팔았어요? 신한 JP예요. 그리고 골드만 모건이에요. 지난주에. 골드만도 17,000주 팔았어요. 지난주에. 모건스탠리 15,000주 팔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시장에서 주로 주식을 누르고 때렸던, 하락하게 만들던 주체들은 누구예요? 모건스탠리예요. 골드만과 모건은 아침에 급주기 위한 매도만 나왔죠. 급주기 위한 매도. 오늘 주식을 셀트건이 보니까 뭐 모건 스탠리가 안 팔면 된다. 메릴린치가 안 팔면 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요즘 아침에 막 메릴린치도 한 500주 시작하자마자 들이대가지고 그죠? 팔지를 못하고 겁이 나서. 모건 스탠리도 한 1500주 팔지를 못하고 겁이 나서. 근데 이 방송을 듣는 같은 느낌도 자꾸 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매수 쪽은 의미가 큰 의미는 없어요. 매수는 그죠? 조정이었으니까. 삼바, 삼성증권 애들이 이건 이제 자산운용사 쪽이나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요 물량은 사봐야 의미가 다음 주에 또 오르면 때리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너무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8월달을 보면 8월달은 결국은 보세요. 8월달은 이제 원위치잖아. 그죠? 모건 스탠리가 39만 주 매수해요. UBS 12만 9천 주 매수해요. CT 8만 4천 주, JP 모건 6만 4천 주, 메릴린치 2만 7천 주, CL 뭐 메릴린치 2만 1천 주. 그러니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1위부터 6위까지 연속적으로 7위, 8위 다 8위. 매도 누구예요? 골드만. 이거 하락시키는 매도였어요. 골드만은 8월 초에 주가 올라가는 거 폭발적이지 못하게 누르는 장치였고 8월 중순 이후에 주가 하락할 때는 골드만 매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그죠? DB도 신한도 그리고 차명계좌들. 그죠? 근데 오히려 외국계 쇼커브는 더 매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걱정됩니까? 그럼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막 던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 그리고 이거는 6월달부터, 모건스탠리 60만 주예요. 모건스탠리가. 6월달부터, 주가 오를 때부터, UBS 32만 주, 메릴린치 24만 주, JP도 19만 주 샀어요. 이놈들. 많이 못 던지잖아. CT. 1위부터 5위까지 누구야? 다 외국계야. 매도 누구야? 키움, 미래, 삼성, 신한, KB, DB도 16만 주 팔았어요. 이건 순수하게 팔고 나간다는 뜻이야. 자, 4월 달부터 골드만이 58만 주 매수해요. 모건스탠리 54만 주. 그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크게 친 창고들이 누구예요? 골드만,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4월 달부터 계속 매수해요. 4월 달부터 6위까지 다 외국계야. 그럼 매도는 누구야? 다 대한민국 기관들.
차명 계좌들, 개인들, DB 창고, DB는 순수한 개인들이니까 32만 주 팔았어요. 막 10년 가지고 있던 분들도, 6년 가지고 있던 분들도, 11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지금 팔아요. 응? 물론 그분들 수익은 났을 거야. 그죠? 11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팔아, 지금.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끔 시장이 만들고 있잖아요. 나오게끔 누가? 공매도가 흔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올해 메리린치, UBS, 모간 스탠리. 자, 메리린치 46만 주, UBS 41만 주, 모간 스탠리 40만 주, CT 31만 주, 골드만 27만 주, JP, 맥커리. 그리고 자사주 160만 주. 그럼 누가 다 털자는 거야? 개인이라. DB가 42만 주 팔렸어요. KB 50만 주예요. 셀트의 일반 주주들이 간 1호가 누구냐 하면 1호 증권사가 KB예요. 마지막 증권사가 DB 창고잖아요. 그럼 1호하고 DB가 둘이 합한 게 거의 90만 주야. 90만 주 여러분들. 응? 이게 지금 셀트의 현실이야. 주가 조정가스는 겁나세요? 셀트를 어디 단기매매 오늘 사서 내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셀트에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 아니 5% 먹자고 3% 먹자고 단기매매 하고 앉았어. 셀트에서. 단기매매 하려면 다른 거 하세요. 하루에 10% 20% 나온 거 천지인데. 그 셀트는 여러분들 단기매매 하면 절대 돈 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빨리빨리.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 누적이 234만 주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2주 연속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못 가고 있어요. 그럼 과거 같으면 공매도가 그죠? 최소 뭡니까? 한 50만 주, 30만 주 늘리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지금 이놈도 공매도 매도 치고 있어요? 못 쳐요. 234만 주예요, 지금. 최저치가 8월 17일이었는데요. 229만 주였어요. 그럼 불과 2주 동안에 공매도가 늘어난 게 뭐예요? 한 5만 주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 5만 주는 과거 같으면 하루에 20만 주, 30만 주 쉴 때 같으면 빠질 때, 그죠? 지금 뭐예요?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가야 시장에 따라서 하루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안에 내용 부분. 제가 왜 계속 이런 주말에 수급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다 정답이 수급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적 뭐 당연한 거예요. 그는 악재?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뭐예요? 셀트에 대한 또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악의적인 기사 찌라시 새끼들. 자, 공매도 봤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234만 주라니까 여러분들. 대차 잔고 최근에 790만 주까지 줄었다가 지금 820만 주예요. 또 최근에 다시 줄고 있어요. 810만 주대에서. 아니지. 최근에 좀 820만 주, 30만 주에서. 그죠? 근데 이것도 불과 8월 초만 하더라도 1000만 주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8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현실이고요. 자, 신용은 제가 이제, 여러분, 신용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용은. 자, 신용은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가 볼게요. 어제 우리가 보세요.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찌라시, 코로나 520원 무상 지원. 앞에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도 녹십자, 누구, 지원 안 받은 회사 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에 얘가 다 쓸 거면, 유럽에서 EMA에, 그죠? 신약으로 승인받았다는 걸 왜 안 써놨어, 이 자식이. 참 웃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다 써놨잖아. 그럼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문정부의 비서실장하고 말 그대로 짱짝이 맞아서 꿍꿍이 맞아서 작전 주가 띄운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작년 3월 달인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새끼가 써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이 새끼는 이 새끼니까. 이런 새끼들은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겠다.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정부와 거리두기 어쩌고. 이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후원 계좌 제가 오늘 갈 거예요. 왜? 이번 주, 지난주 주가도 안 좋았고, 그죠? 저도 기분도 안 나고 해서.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달려야 돼, 주가. 다시 20만원 회복해야 돼. 지금, 이런짜리 댓글 보다가 주말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난리네, 난리. 쉬지를 못하게 하네, 사람을. 그죠? 지금 한 거의
원 정도 들어왔어. 근데 아예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여러분들 들으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속상할 것 같으니까. 저 혼자 속상하고 말래요. 자, 후원 계좌 이번 주 20만원 다시 복귀! 위에서 한번 또 가자고, 우리가. 아시겠죠? 자, 우리은행 1002-163-313136 예금주 셀트건. 자, 그리고 희망의 무지개는 제가 이거 참 휴가 때 잘 잡아왔잖아요. 이런 무지개를 아무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이런 무지개를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셀트니까. 셀트 상하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행운을 가져가시고. 자, 마지막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차트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셀트가 주봉상 이제 2주 연봉을 만들었으니까 2주 그죠? 2주. 자, 이번 주는 이제 이게 주봉상도 보면은 보세요. 3월달 제가 3월달 고점이 어쨌든 18만 그죠? 18만 6천원 7천원 그렇기는 해요. 고점은 이제 18만 9천원이었죠.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고점으로 본다면은 18만 5, 6천원 요 정도 부근이고, 또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약간 좀 주춤했던 고점도 그렇고 그죠. 아까 이제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고, 20주 이평은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게 오늘 충격을 좀 미국과 연동이 되는 부분, 시장의 충격을 받는 부분에서는 한 18만 원대 그죠. 초반까지는 그죠. 초반까지는 가면 또 금방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지난주도 지금 계속 마찬가지지만 그죠? 골드만이 모건 스탠리, 또 메리린치, UBS 이런 쪽,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신한을 제외해 놓고 외국계가 매도하지 않는 부분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고요. 쉘터가 어디 순탄하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이제 8월도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씩씩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주 셔트리온 화이팅입니다.